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다시 한번 시장이 폭락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심리가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전쟁의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이 최후 통첩,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같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이것저것 살아남은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주고 뭐고 일단은 구분 없이 오늘 좀 추가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전쟁 이슈 처음 시작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졌다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 11만 2,1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줬었는데 일단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0% 정도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48시간이면요. 지금 미국과 이 이란 협상이 이 시간 안에 안 되면은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심리가 워낙에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오늘 던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극단적인 그런 변동성세가 나왔는데 이 매수 심리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호가창에 비어 있다 보니까 하락률 자체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률이 크게 나왔지만 이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일 만약에 이 긍정적인 협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양국의 이 긴장을 낮추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면은 주가는 또 빠르게 반등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경험을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분봉을 보게 되시면은 지수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다음 거래일 오전 장까지 추가적으로 더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 매매 물량을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건드리고 좀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일 우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점 부분 5050포인트 이 정도가 되는데 지수요. 이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은 네, 5050포인트. 좀 이 부분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분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해버린다 하고 하면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좀 약세장으로 좀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만약 추가 하락을 맞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좀 버텨주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뉴스들 보면은 서로 폭격하고 공격하고 좀 막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협상을 앞두고 좀 유리한 이 고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급격하게 더 밀어버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반도체 이 투탑으로 지수가 6,300까지 올랐다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인데 어쨌든 이 전쟁 매크로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이 또 일본 호르무즈 이 해협 통과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이거 버티기가 힘든데 지금 4.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한 발 그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시설 타격은 서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선은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가 만약에 이제 잘 하면은 최후 통첩 관련해서 이 48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 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 환율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외국인 이 수급도 동시에 이제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폭락은 했지만 일단은 이 종목과 섹터의 요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밀렸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밀린 거고요. 그리고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급락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기회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회로 여기서 이제 대응을 좀 하면요. 이전보다 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계좌 수익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회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지금 신고가 같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지금 이 경기가 다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 원전, 이 가스터빈, 신재생 이런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부각이 시간이 될수록 간다는 거. 한마디로 이 원전은 시간이 갈수록 효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전쟁 관련해서 누구 하나 지금 시원하게 언제 끝난다 이거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유가도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심리가 지금 계속 못 버티고 극단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이 가스전 공격하고 이란은 또 보복해가지고 이 카타르의 LNG 시설 보복 공격하고 지금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 교전의 규칙이 에너지 요 인프라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거를 공격을 좀 하는 게 곡착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IEA에서 글로벌 이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거를 선언을 했어요. 그럼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은 이게 수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이런 원전이라던가 전력망 이런 섹터들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또 이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요 안보에 프리미엄까지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또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이 이게 석유 전쟁인 것 같은데 이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지금 이 유럽도 그렇고 요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 자립을 무조건 해야 되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이란 전쟁까지 오면서 무조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거의 유일한 대안은 모두가 이 원전에 대한 이 확대를 정책적으로 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이랑 이게 정확하게 좀 일치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정책들이 흘러갈 때 이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 이 관련주들은 전략적인 이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하는 부분이라 미국에서 또 이 가스터빈 또 XAI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발주를 넣었죠. 그쵸? 미국에서 가스터빈 이거 발주하려면은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다 같이 폭락은 했지만 이 수혜주랑 이 피해주는 분명하게 이제 갈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는 저는 원전이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번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이 신원전이냐 아니면 탈원전이냐 이런 정책 이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탈원전 아니고 친원전 정책으로 무조건 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에너지 쇼크가 국가들의 원전 건설을 이제 동시에 가속화시킬 거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누가 원전을 짓겠냐 이거예요. 세계 최고 원전 강국이 이제 우리나라죠. 온타임 온버짓 이거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주들 이번 원전 위기 이런 전쟁 위기가 이게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보여지고요. 이게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구조적인 이 성장을 일으킬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원 전체를 보면은 원전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석탄이 지금 35% 정도 됩니다. LNG가 25% 수준 돼요. 지금 원전 가동률을 더 높이겠다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원전 가동률을 더 높이면은 우리나라의 이 LNG 소비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또 대체를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이 카타르가 우리나라로 LNG를 좀 못 주더라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원전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은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일본이 비중이 낮은 게 원전 54기 중에 지금 12기만 지금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LNG 의존도가 4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가동만 정상화 시켜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전력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호르무즈 해협 그 리스크에 바로 이건 직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내 원전이 이런 부분 아직 부각이 안 됐고 아직까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중국 같은 경우 이번 충격을 계속 잘 버티고 나가고 있잖아요. 원전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많이 짓고 있는 부분이고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같이 빠지고 있지만 저점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공부를 충분히 해놨다라고 하면요. 좀 이런 패닉장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주식을 던지고 도망갈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랑 같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지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요 인프라 관련해서 구조적인 이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다시 이거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AI 시대 핵심 인프라가 원전입니다. 그래서 전쟁 통해서 무엇으로 리밸런싱 할래 이렇게 본다면요. 저는 이 원전 섹터가 그나마 가장 안전하지 않나 생각 드는 거고요. 신재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너지 쪽이 안전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AI 관련해서 이 반도체도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유효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리는지, 또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이 유가는 언제 내려올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이 언제 끝나더라도 유가가 바로 잡히면은 정상화되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원전에 대한 기회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는 시장에서 격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미 투자 특별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지금 미국 원전 건설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손정희 회장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 750조 규모로 투자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죠. 연내 착공 발표했는데 AI 투자는 전쟁 중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주님들 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읽으시면서 이런 노이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순간에도 좀 기회가 있다라는 걸 꼭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요. 주주님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 업데이트 잘 해놨으니까 이 자료 꼭 훑어보시면서요. 주주님들 일정과 또 주가에 대한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자료는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나는 좀 너무 이 변동성에 좀 취약하다, 대응이 힘드신 분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자, 실시간 타점으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명확하게 제가 금액을 명시해서 좀 사인을 드릴 테니까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또 얼마 원에 매도를 하시라고 실시간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 가능하시겠죠.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고요. 이 자료 타점 받아보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마련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정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으로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산 섹터에서 준비를 했고요. 방산 중에서도 전투기, 그 중에서도 이 KF21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파장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엔진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 엔진은 국산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요 부품을 독점 공급 계약 체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거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재료적으로 너무나 괜찮고요. 제가 해외 외신이랑 이런 언론들 그리고 공시 내용 다 살펴봤는데 여기가 부각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진입을 해두시면 미리 선점해 두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재밌게 주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정을 너무 괜찮고요. 이 히든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히든 종목이라 드렸던 종목들은요. 다 수익률이 다 괜찮았었습니다.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자 11월 달에 36,000원대 매수 사인 했는데 이게 40만원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같이 진입하신 분들 꽤 몇백 프로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동양고속 같은 경우도 자 7,000원대 매수 사인 했는데 6만원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익률 못지않게 이번 히든 종목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보니까요. 예수금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종목은 꼭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히든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주주님들 저희가 또 이제 주주님들 위해서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주식 투자 하시면서 얼굴 보면 좀 알만한 그런 증권가의 이런 별 같은 그런 분들을 특별히 여기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싶다던가 종목 진단 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던가 여기 세미나 참석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 원하시면은 세미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인 거니까 부담 없이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도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시황이나 뭐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 요 단타 종목도 사인 드리고 있는데 여기 텔레그램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있다고 하면요. 나도 여기 좀 입장해서 유리 아빠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타 종목도 수익이 요즘 괜찮거든요. 하루 5% 10%는
꾸준하게 내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좀 동행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고요. 주주님들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